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자, 이 100세 시대입니다. 이제는 100살까지 사는 것보다도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이제 더 관심이 많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박현경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지금 계속들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느 곳의 연구 결과입니까? 네, 대표적인 장수 나라죠. 일본의 이 도쿄 건강 장수 연구소에서 발표한 건데요. 네네. 이 연구소가 최근 20년 동안 의학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한 12가지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네. 일본의 경우에는 전체 인구 10명 중 3명꼴이 65살 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12가지 수칙을 좀 더 전파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수칙들을 살펴보니까 사실 고령자들 뿐만 아니라 뭐 젊은 층들도 지키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네. 건강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귀가 솔깃해지는데요. 이게 네. 12가지란 말이죠. 네. 이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다 실천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먹는 것, 그리고 운동,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먹는 것부터 살펴보면요. 하루에 먹는 음식 종류를 10가지는 꼭 먹으라는 거예요. 10개요? 네. 나이 들면 비만보다도 저체중이 더 큰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영양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10가지 음식은 꼭 먹으라는 겁니다. 어떤 음식을 10가지씩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10가지 다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생선이나 건어물. 두 번째, 살코기 등 고기류 단백질. 그리고 신선한 녹황색 채소. 감자와 고구마 등 이 해조류. 그리고 계란, 두부와 우유 등 콩식품. 그리고 치즈, 우유, 요거트 같은 유제품. 김과 다시마, 과일, 그리고 식용 기름이나 버터입니다. 10번만 빼고 다 좋아하는 거네요, 제가.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10가지 하루에 다 먹는 건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특히 나이 들면 들수록 먹는 것만 또 계속 먹게 되기 때문에 보통 한 4가지에서 6가지 정도만 계속 먹는다고 해요. 근데 10가지씩 먹으면 가장 좋겠고, 안 된다면 최소 8가지는 먹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매일? 네, 매일요. 그리고 고령자는 매일 이 자신의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중이 65kg이다 하면 65g의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단백질하면 가장 많은 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게 고기란 말이죠. 고기죠, 고기. 예, 그쵸. 고기 좀 씹으면 힘이 나는데 연세가 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치아가 좀 부실한 경우에는 이거 고기 먹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네, 예. 사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건강 수칙이 바로 치아와 관련된 건데요. 네. 구강 관리를 철저히 해서 씹는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먹으려면 잘 씹을 수 있어야 하는데, 치아가 빠지게 되면 씹는 힘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음식 섭취량도 줄어들게 되고요.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저작을 통한 뇌 자극을 이제 좀 줄여서 오히려 치매 위험까지도 높인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치과 검진 빠지지 않고 받는 게 좋겠습니다. 네. 뭐 요새 뭡니까 임플란트요? 임플란트 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웬만하면 임플란트 하시고 이렇게 잘 씹으시면은 좋긴 좋은데, 예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빨이 없어서 못 씹으면은 치매가 빨리 온다고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먹는 거 그러면은 이제 비타민 챙겨 먹는 거 이런 거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뭐 노인분이 아니라 아마 한 30, 40대부터 비타민들은 다들 먹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비타민 철저하게 챙겨 먹는 분 바로 네, 앞에 네. 있습니다. 비타민 많이 드세요? 제가 한 10대까지를 먹었는데요. 그래요? 예, 좀 책상 서랍에 열면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이제 그 의료 관련해서 박사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여쭤봤어요. 혹시 네. 제가 불필요한 거를 먹고 있는 게 아닌지 좀 걱정이 돼서 그랬더니 다 필요한 것만 먹는다고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10대 돼요. 예. 그래요? 네. 네. 근데 네, 실제로 이 건강 제품 그리고 보조품 먹는 거 이 건강 수칙에 포함이 됐는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제대로 다 알고 먹으라는 충고였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건강식품이나 영양 보조제는 저체중 상태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식사가 불규칙해진 사람들에게 특히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보조식품을 찾아 먹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운동을 좋아하는데 마른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은 근육을 만드는
아미노산을 보통 먹는 게 좋다고 하고요. 아하. 그렇게 해서 자신에게 맞는 건강식품, 비타민, 보조제를 찾아 먹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하나 덧붙이자면 이 고혈압과 당뇨병 등 그런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도 맞아요, 굉장한 맞아요. 도움이 된다고 맞아요. 하네요. 성인병 네. 관리 잘해야 되죠. 네. 자, 저희가 지금까지는 먹는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네. 운동으로 좀 건강을 다스려 볼 수 있는 거,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네, 보편적으로 가장 좋은 운동 걷는 거죠. 돈도 안 그렇죠. 들고 네, 좋죠. 그래서 네. 나이 들면서 이제 걷는 속도가 좀 느려지기 마련인데요. 근데 이거는 근육량 감소 또 노쇠의 징조라고 해요. 그래서 65살에서 74살 사이 같은 경우에는 20분을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행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 외출해서 최소 4,000보 걷고요. 4,000보. 네, 그리고 또 집안일 하면서 최소 3,000보 이상은 걸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근력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일상 생활을 통해서 좀 운동을 하면서 근력 유지하는 게 좋겠는데 물 2리터를 2분 동안은 들 수 있을 만큼 근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해요. 네. 네. 요즘 스마트폰에 사실은 그 뭡니까 몇 걸음 걸었다 이런 것들이 네. 다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자기가 이렇게 보면은 아 내가 조금 더 걸어야 되겠구나 아니면 아 이 정도면 됐다 뭐 이제 이걸 자기가 이게 분명히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저 팔굽혀펴기 이런 것도 좀 하시고 그러면은 뭐 되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고입니다. 집에서 이게 떨어진다든지 뭐 화상을 입는다든지 낙상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또 조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나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넘어지거나 하면은 큰일 오히려 나요. 예, 네. 수명대로 못 사는 경우가 맞습니다. 꽤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고령자 낙상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화장실, 목욕탕 그리고 현관이 주로 꼽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곳들에 미리 손잡이 설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넘어질 것 같을 때 한 발 앞으로 잽싸게 빼는 훈련을 평상시에 하는 것도 좋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좀 민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예. 자, 오늘 방송을 시작할 때 박현경 기자께서 지금 3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네. 처음에는 먹는 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거, 운동. 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이었는데요. 네. 이 마음가짐하고 또 건강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예. 하루에 단 한 차례 이상은 집 밖을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출을 한 번 이상은 꼭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기보다도,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혼자 있기보다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사람들과 어울리면 아무래도 생기가 솟고요. 그리고 또 길을 다니면서 지역력을 넓히는 것도 역시 주시 능력, 인지 기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과 장소를 다양하게 바꿔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장수하게 되는데 이런 이유들 때문이고요. 여가 활동이 많을수록 기억력 감소가 적고 또 사람들과 많이 대화할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도 줄어들고요. 네. 그래서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외출하고 지역력을 키울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다만 체력 범위를 넘어서는 장시간 외출은 당연히 삼가는 것이 좋겠죠. 네. 네. 그리고 마음가짐 중에서 호기심 하면 보통 어린 아이들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근데 나이 들어서 호기심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어허. 이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네. 호기심에 더해서 낙천적인 마음 갖는 건 역시 중요한데 매일 다른 맛, 다른 색깔, 다른 길거리, 다른 뉴스를 찾아보는 호기심과 감성이 미소 짓는 백사를 만든다고 합니다. 네.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루 한 번 이상은 꼭 외출해라. 요거 마음에 드네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지금 12가지 수칙 중에 11가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마지막 한 가지는 뭡니까? 네. 인생 말기에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좀 의외로 보였는데 이 설명을 보니까 약간 이해가 가더라고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자기 의지로 결정하고 그리고 자존감을 유지하는 게 이제 품위 있는 노화자 또 건강 장수의 마침표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12가지 수칙은 앞서 전해드렸듯이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나왔지만요. 현재 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서 이제 영문판으로까지 이게 번역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 네. 그리고 이 수칙 발표한 연구소 측은 고령자들이 집이나 병원에서 그러니까 누워 지내지 않게 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노력한다면 조금은 더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네. 누워 지내지 말고 항상 서서 운동하라, 왔다 갔다 하라, 네. 몸을 움직여라. 그 그렇죠. 얘기겠죠. 네. 그리고 노후 대책도 젊었을 때부터 좀 잘 세우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의자에만 앉아 계실 게 아니라 5분이면 5분에 한 번씩 이렇게 일어나서 사무실을 한 번씩 걷고 네. 이렇게 이게 그렇게 좋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요즘 그 닥터들이 그걸 많이들 리코멘드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책상 앞에 계속 앉아 있지 말고 네. 가끔 일어나서 걷고 회사를 걷고 화장실 가기 싫어도 한번 갔다 오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움직이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하루에 회사에서만 약 한 5,000보 정도를 걸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오. 5,000보 정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꼭 그렇게 몸을 움직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책상을 이렇게 위에 놓는 스탠드식으로 애플처럼 바꿔. 요새 그런 거 되겠죠. 많습니다. 네. 네, 많습니다. 네, 네. 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라디오